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회계쌤 BBK입니다. 오늘은 TAT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66회이고요. 강의 1번은 객관식 문제를 풀이를 했었고, 오늘은 강의 2번, 그래서 실무수행 1번 거래자료 입력, 부가세 관리,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무수행 3번 결산, 그 다음에 평가, 재무회계, 이와 같이 강의 2를 하고요. 다음 강의는 강의 3번, 실무수행 4번, 근로소득관리, 그 다음에 평가를 이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1번, 2번 평가, 그 다음에 3번 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순서를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무수행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바람이고요. 선풍기 제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대요. 실무수행 1번 거래자료 입력에서 여기는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그래서 여기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이유는 3만원 초과 거래이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얼마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서류가 영수증 수치명세서다. 그래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3만원 초과 거래 시 적격증빙 미수치하면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한 서류다. 그래서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 가산세에 내야 하는 금액 꼭 물어보죠. 또는 11번 명세서 제출 제대상 금액,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 읍면지역이나 금융보험 영역 등등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적격증빙이 뭐냐? 적격증빙은 신세계 현대백화점이죠. 신세계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3만원 초과는 반드시 이런 적격증빙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거래자료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수증이고요. 상록운수, 그 다음에 사업자번호 김태영, 차량번호, 주소, 그 다음에 금액, 날짜 있죠? 날짜를 잘 봐야 돼요. 자료 설명은 영업부 직원 800번대죠. 전현무가 출장시 택시요금. 택시요금은 출장시 택시요금.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과 1번을 작성하세요. 자,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여기 이제 일반전표 입력을 먼저 가야죠. 일반전표 입력 가서 날짜는 여기 있어요. 2023년 1월 25일. 1월 25일. 차변의 여비교통비인데 800번대죠. 금액은 35,000원. 대변에 돈은 뭘로요? 현금.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현금. 할 수 있겠죠. 날짜를 잘 구분하시고, 두 번째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나오죠. 그래서 기존에 입력된 두 건이 있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2023년 1월 25일 상호는 상록운수죠. 줄을 해야 돼. 줄. 바쁘다고 줄을 빠뜨리면 안 된다. 김태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46-123, 사업자 번호는 210-81-08059, 거래금액 35,000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3만원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함에 불구하고, 이런 거래는 가산세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거래가 있냐? 읍면지역에서 거래하는 거. 가산세 대상이 아야 돼요.
금융보험 용역, 비거주자, 농업민과 거래. 농업민과 거래는 신용카드 뭐 세금에서 발행이 어렵죠. 국가와 거래, 비영리법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수도, 사업의 양도, 전기, 통신, 방송, 국외, 공매, 경매, 수용, 부동산 구입, 주택 임대 용역, 택시, 택시요? 여기 있네요. 택시. 이런 거래는 3만원 초과이면은 적격증빙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항공기, 간주 임대료, 연체이자, 송금면서서 제출권. 이것도 잘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이 고속도로, 유로도로 통행료 이런 거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니 그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세요. 그런 뜻이죠. 여기는 택시예요, 택시. 택시는 28번이네요. 그래서 28번 여기다 선택하시고, 계정 과목은 여비교통비, V 눌러서 800번대, 조교는 택시비,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입력을 됐고, 여기 이제 그러면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 가셔가지고 1번 가셔가지고 블록이 여기 택시 운영, 택시 운송 35,000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이 있고, 얘는 가산세 대상이에요. 가산세를 내야 되고, 여기는 11번은 명세서 제출 제대상, 가산세 없다 이거죠. 35,000원하고 100만원하고 두 개를 합쳐서 135,000원이 가산세 대상 금액이 아니더라. 그런 내용이죠. 자, 작업한 내용을 잘 저장하시고, 다음은 이제 문제 2번은 음이죠. 전자음을 이와 같이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자료 설명 보니까 2월 15일 날 주 서원산업에서 수취하였던 전자음을 우리은행에서 할인료를 20만원을 자가만 잔액은 우리은행 당좌입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매각거래를 매각거래. 그럼 이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기억을 하시고, 받으럼 현황에 반영하세요. 자금관리하라 이거죠. 자금관리. 그래서 점피 입력을 해야죠. 날짜는 2월 15일 날. 저 대변에 받으럼이에요. 받으럼을 은행에다가 매각했다 이거죠. 대변에 받으럼인데 거래처는 서원산업, 금액은 1,000만원, 자변에 할인료, 받으럼을 매각하고 그 할인료를 지급했어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나머지는 뭘로? 당좌예금으로. 그래서 980만원이 당좌예금 우리은행 계좌로, 당좌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분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래요. 그러면 받으럼에다가 커서를 놔두고 F3번, 자금 관리는 F3번이에요. 그럼 하단에 뭐 나오죠. 그래서 어음의 상태, 어음은 할인이죠. 만약에 뭐 배서다 그러면 3번, 여기에서는 할인, 여기 2번은 할인, 3번은 배서, 이렇게 구분하시고, 어음번호는 더블 클릭하시면은 코드 도움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원산업
맞네요. 1000만원짜리. 선택하고 할인 기간.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됐는데 할인 기간은 없어요. 그래서 F2 눌러서 할인 기간이 어디에요? 할인 기간은 우리은행 당좌이금. 그 다음에 지점, 삼성 지점. 할인율은? 할인율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패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원 관리를 해보았고, 다음은 3번은 계약금 입금. 견적서 내용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용인데 찾으신 금액이 있고 맡기신 금액이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맡기신 금액은 예금의 증가죠. 맡기신 금액은 예금의 증가. 찾으신 금액은 예금의 감소예요. 그래서 예금이 45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 내용을 자료 설명 보니까 판매 주문에 대하여 발급한 견적서를 보내주고 돈 받았대요. 자료 2번은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 공급대가 10%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거래자로 입력하죠. 다른 건 없고 거래자료만 입력을 해요. 그럼 날짜는 언제겠어요? 날짜는 3월 10날. 3월 10날 가셔가지고 자변에 돈 들어왔어요. 자변에 보통예금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국민은행 보통예금이고 금액은 45만 1,000원. 대변에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계약금, 매출 계약금 미리 받은 거. 거래처는 어디겠어요? 거래처는 서구전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실무수행 2번 부가세 관리죠. 그래서 전자세금에서 발급하는 내용이 쭉 나왔어요. 빨간색은 발급이죠. 발급. 매출세금 계산서.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명세서이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중 255만원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현금. 나머지는 다음 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다. 지금 오늘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음 달 신날에 돈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예상이죠. 예상. 예상매출금이네. 예상매출. 제품을 판매하고 지금 예상매출금을 받는 분계를 하라. 그런 양이죠. 그래서 거래자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데 자 여기 그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 먼저 거래가 발생하죠. 거래 시기 이것을 공급 시기라고 하죠. 공급 시기.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발급해야죠. 발급. 공급하고 발급하고 그 다음에 발급을 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발급하기 전에 작성해야죠. 세금에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발급해야 되고 발급하고 난 다음에 전송을 다 했어요. 다음 다음에는 수정.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 시기를 공급 시기라고 해요. 공급 시기.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 먼저 이 문제에 가서 점피 입력을 해야죠. 점피 입력. 그래서 전체 메뉴 가서 메인 매출 점피 입력. 날짜는 언제겠어요? 날짜는 거래명세서를 봐가지고 거래명세서에 0405 4월 5일이네요. 전피용은 발급이니까 세금에서 내가 발급했으니까 11번 분명은 무선 선풍기 그대로 써져요. 수량 단가 20만 5천원. 거래처는 어디에요? 세방. 전자요? 여기서 입력하면 안 되죠. 내가 직접 발급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엔터 치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입력을 만약 했다. 전자 발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혼합, 분계는 혼합.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현금 받았어요? 현금은 얼마를 받았어요? 259만원. 나머지는 예상매출금이에요. 예상매출금이 2천. 세 방의 예상매출금이 2천이 발생하는 거래를 전표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이와 같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유산 발행 및 내역 관리. 전체 메뉴 가져가지고 부가세 2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 그러면 이게 전자유산 발행 내용이 나오죠. 매출이 있고 날짜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0405 치시고 엔터 치고, 그래서 국세청 내역이 나오고 미전송이죠. 4월 5일날 과세. 이메일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상대방 거래처 이메일로 발급하는 것이 전자발행.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하시고 이 이메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 확인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발행이 됐대요. 발행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전송이 나죠. 발급하고 전송. 자, 여기 아카데미 가셔가지고 빌 36524 이 사이트에 가서 그냥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해서 매출 조회라면은 지금 현재 이 세방 기업으로부터 지금 발급을 했는데 지금 미전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서를 놔두고 발행이 아니라 전송이죠. 전송이 됐어요. 전송이 됐으면은 완료됐대요. 전송 성공 나오죠. 닫기 하시고, 여기도 닫기 하시고, 매매추 전표입력 다시 가셔가지고 전송을 잘했으면은 여기 조회를 하면은 전자발행 이와 같이 나오죠. 전자발행이 잘 되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작성을 했고 공급을 했고 작성을 했어요. 매매추 전표 입력하는 게 작성이에요. 그 다음에 발급했고 이메일로 발급했고 국세청에 전송. 아시겠죠? 이와 같은 순서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 내가 전송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세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계약금 200만원, 20만원. 가영산업의 계약금을 지금 현재 받았다는 거죠. 현금으로. 자료 설명을 보시면 4월 10날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기 이전에 계약금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이런 세금 계산서를 선세금 계산서래요. 선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 이전에 발급했다 이거죠. 본 거래에 대하여 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일정 제한으로 물량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됐대요. 계약 해제일은 2023년 5월 10날. 4월 10날에 계약금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계약금을 해제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돈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했대요. 이에 대해서 계약 해제했다는 수정 전자세금서를 발급 및 전송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발급 및 전송해 버려요. 그러면은 매매추 전표입력 가서 날짜는 4월 10날. 지금 계약금 받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이것을 수정을 하래요. 이제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그래서 클릭 선택을 하시고 수정 가셔가지고 수정 가셔가지고 계약 해제 수정 사유는 계약 해제죠. 그래서 여기 이 화살표를 클릭
그러면 4번이 계약 해제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2번, 3번, 4번은 날짜를 바꿔야 돼요. 이 어떤 변동 사실, 환입 사실, 해제된 일자로 날짜를 바꿔야 돼요. 자, 여기 참고사항에 가시면은 환입, 작성, 잘적 일자가 환입된 날, 해제는 해제일, 공고가액 변동이요, 변동일.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은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이중발급, 면세, 세율 잘못, 이런 것들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예요. 날짜를 안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2번, 3번, 4번은 날짜를 바꾼다. 변동, 환입, 해제는. 자, 이 문제는 4번이네요. 계약의 해제. 그래서 계약의 당초 일자가 4월 10날이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와 같은 박스가 나와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는 박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약금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여기 이제 200만원짜리를 해제한 거죠. 환입시키겠다 이거죠. 반품도 반품. 그래서 마이너스 200인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하는데 여기 이 날짜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2번, 3번, 4번은 수정 입력 사유가 4번이요. 4번이면은 계약 해제. 해제된 날짜로 바꿔라 이거죠. 그래서 5월 10날 이렇게 바꾸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이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근데 이게 없어졌네요. 하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5월 10날 가야죠. 5월 10날. 그러면 계약금을 뭐 이렇게 해서 20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 근데 여기 하단에 분계를 봐요. 하단의 분계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부가세 수금 20만원 마이너스고 대변에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니고 여기는 제품 매출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기는 지금 현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현금을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품 매출로 잡지 않고 선수금 잡았잖아요. 선수금.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 마이너스 200 차변은 현금이 마이너스 220 현금을 돌려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개를 해야 돼요. 대변의 선수금 마이너스 200 차변의 현금 마이너스 220 이거 돌려줬다 이거 현금을.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분개가 됐죠. 이 분개가 좀 어려워요. 대변의 선수금 매출이 아니죠. 매출 잡은 적이 없어요. 돈 받고 선수금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선수금을 없애줘야 되죠. 선수금 감소 분개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20 어떤 경우는 이거 보통예금이 될 수 있죠. 보통예금이 마이너스 220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문제를 잘 읽어보고 현금인지 여기는 현금이네요.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전표 입력은 됐고 작성은 됐어요. 5월 10날로 작성은 됐어요. 그럼 발급 및 전송을 해야 되겠죠. 발급 및 전송. 그래서 여기서 발급 및 전송도 하세요 그랬잖아요. 발급 전송하세요. 그러면은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는 5월 10날 5월 10날 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전송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이 메일로 여기 메일로 지금 발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 확인 발행하시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로그인 매출조회 그래서 가형 산업에 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발행이 아니라 전송이죠. 전송
그래서 전송 성공 나오죠. 여기는 발행해 놓고 여기는 전송이라고 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근데 잘 안 고쳐요. 자, 그럼 닫기 하시고, 닫기. 여기 전자 가셔가지고, 조회를 누르면 전자 발행. 잘 됐죠.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나와 있어요. 사무실이네요. 월세 계약서. 그래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에 있고 금액은 보증금은 1억, 월세는 2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기에서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세금서 발급했고 그 다음에 보증금에당 간주임대료는 계산해야 되겠죠. 보증금에당 관리 임대료, 간주임대료. 그래서 자료 설명을 보니까 자료 1번은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관련 서류이다. 자료 2번은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1일 날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임대료가 월세가 입금이 됐대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개정과목은 세금과목가죠. 부가세, 간주임대료란 부가세는 세금과목. 수행과제는 9월 1일 날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매입매출 전비 입력하세요. 전자세금 계산 전자입력. 그러니까 여기 발행하지 말고 전자입력으로 그냥 처리를 해요. 그러면 매입매출 전비 입력에 9월 1일 날 가셔가지고 전평은 11번. 그러니까 월세 있죠? 9월달 임대료. 9월 임대료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 월세가 얼마요? 200. 거래처는 어디겠어요? 거래처는 A신. 전자 발급하시래요. 분계는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죠, 임대료. 예, 임대료. 임대료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임대료 우리는 그 부동산 임대업이 우리 주된 사업이죠. 부동산 임대업이 우리 그 목적 사업의 하나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업이 목적 사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다고요. 부동산 임대업 하고 있다 했죠. 여기 문제 자체에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그럼 우리 목적 사업이에요. 그래서 4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돼요. 900번대 하시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400번대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이 우리 주된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로 봐야 돼요. 매출로. 확인해 놓으시고 400번대 임대료 수입하고 차변에 돈은 뭘로 받았어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220. 거래처는 여기서 엔터 치고 나가면 안 돼요. 보통예금에서 이때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이와 같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임대료 수입이에요. 400번대 임대료 수입. 됐죠? 임대료 수입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체 메뉴 가서 부가세 가셔가지고 부가세 1번 부동산 임대 공고가액 명세서. 그래서 날짜는 언제? 날짜는 기간은 07, 09, 7월부터 9월까지. 상호는 F2 눌러가지고 해신전자 찾았어요? 해신전자시고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서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여기가 몇 층이에요?
부동산은 예, 삼성동이고 삼성동 2층이네. 호수는 201호.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숫자만 써야 돼요. 숫자. 그 다음에 여기 지하층은 B죠. B. B1, B2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는 2층이니까 그냥 2층 쓰시고 호수는 201호. 동네요? 동네는 생략 가능해요. 사업자 번호, 면적을 자세히 보면은 면적은 95. 용도는 사무실 용도. 그 다음에 임대기간을 임대차 기간 여기 나오죠. 2023년 9월 1일부터 24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죠. 2023년 9월 1일부터 그러면 2025년 2년간이니까 그래서 8월 31일까지죠. 8월 31일까지. 맞아요? 예. 보증금은 1억. 100 플러스. 월세는 200. 2 플러스. 관리비는 없고요. 이와 같이 입력을 하면은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238,356원이 나와요. 여기 이자율을 보니까 이자율은 2.9%. 여기 2.9% 온다 있죠. 여기 2.9% 맞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가 238,356원이 나왔어요. 나왔죠.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 매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여기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그러면은 매매출 전표 입력해서 9월 30일. 간주 임대료는 3개월 단위로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와 같이 분기 말에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공급 시기가 369, 10이에요. 공급 시기가 간주 임대료 공급 시기는 369, 12. 전표 유형은 뭐 있어요?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 발급을 하지 않죠.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 발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증빙이 없어요. 그래서 14번 간별. 분명은 간주 임대료 쓰시고 공급 가액은 여기에 가서 238, 356 이렇게 치면 숫자가 깨져 나와요. 그럼 얼른 가서 238, 356 그 다음에 10% 부가세는 10% 23, 835 알겠죠? 23, 8356 23, 835 코드는 거래처는 해신 전자업종 분계는 3번.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수금이 증가 23,000원만큼 부가세를 증가시킨 부가세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는 세금과죠. 세금과 23835 이게 그만큼 비용 처리를 하게 비용 처리 부가세 낸 것만큼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전표 입력을 하래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9월분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2기 부가세 이정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가셔가지고 여기 닫게 하시고 부가가치세 일반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날짜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나오죠. 여기 2억 5,200 속에
그 다음에 여기 238,356원이 여기는 간주임대로, 여기는 월세가 포함됐겠죠. 월세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가서 클릭해 가지고 여기 쭉 하면은 이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9월 1일 날 해신전자 9월 1번 임대료 나왔죠. 여기에 잘 반영이 됐네요. 2억 5,200 속에 월세 200 받은 게 이 속에 포함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간주임대로는 여기 간주임대로 7월부터 9월 사이에 간주임대로가 발생됐다. 이게 잘 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를 작성해봐라. 자료 1번은 과세 전자세금세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도 발급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과세 카드 매출 자료고, 자료 3번은 과세 현금 매출, 현금용 수중 전표를 발급했다. 그래서 자료 설명 1번. 자료 1번은 하남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이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은 현금이 또는 보통예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했다. 그런 이야기고. 자료 2번은 개인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카드 매출이죠. 자료 3번은 개인에게 과세 제품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용 수중 매출이다. 그래서 수행과제는 자료 1번과 3번의 거래자료를 매매추 전표 입력하세요. 전자세금계산 전자 입력을 하고, 그래서 매매추 전표 입력을 해요. 전체 메뉴 가서 매매추 전표 입력. 그래서 날짜별로 첫 번째는 10월 5일날 전표용은 11번.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이죠. 11번하고 내용을 보니까 분명은 인공지능, 선풍기, 수량은 10대고요. 단가는 30만원. 거래처는 하남전자. 전자 입력을 해요. 분계는 호남.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돈은 뭘 받았어요? 돈은 여기 카드로 받았네요. 그럼 분계는 4번 카드 하셔가지고 카드 해갖고 여기 카드로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맞죠? 그래서 확인. 여기 세금계산 발표 부분이죠. 카드면서 세금계산을 교부했다. 확인. 그래서 여기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그 다음에 차변의 예상매출금인데 그 예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입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료 2번은 과세 카드 매출. 날짜는 11월 20일이죠. 여기 11월 20일 날. 여기는 17번 카드 과세. 맞아요? 카드 과세고, 신한카드고, 여기서 확인. 분명은 제품 매출이니까 제품 공급 가액은 여기 부가세 포함된 금액 55만원을 입력해요. 55만원. 55만원 입력하니까 50만원, 5만원 이렇게 나오죠. 거래처는 개인 박수민, 전자니고, 분계는 뭐겠어요? 카드. 여기 제품 매출 나오고 50만원. 그 다음에 예상 매출금 신한카드. 잘 나왔죠?
예상 매출금이 신한카드로 이렇게 해서 잘 나왔어요. 자료 3번은 거래 일시 12월 15일날 날짜를 12월 15일날 전표 유형은 현금 영수증 발급했죠. 22번 현과 분명은 제품. 여기도 공급 대가 합계 금액을 입력을 했네. 합계 금액. 그래서 공급 가액이 얼마요? 33만원. 그러면 30만원, 3만원 이렇게 나오고, 거래처 코드는, 거래처는 김수철. 전자 아니고 분계는 본합.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돈은 현금으로 33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전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고 줄을 바꿔야지 저장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와 같이 입력을 했죠. 다 했어요. 1번은 다 입력을 했고, 2번은 이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직계표를 작성하세요. 전체 메뉴 가서 부가세 1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직계표 찾았어요. 클릭. 그래서 기간은 언제부터요? 기간은 10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 해가지고 블록이면은 385만원, 33만원, 330. 이와 같이 입력이 됐네요. 이게 385만원 뭐겠어요? 385만원은 아까 여기 이 카드 매출 여기 55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330만원 330만원하고 두 개 합방 금액이 돼요. 385만원이죠. 카드 매출 두 건. 그 다음에 여기 330은 카드 매출이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이죠. 그래서 330 여기다 한 번 더 적어줬대.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33만원 됐죠. 이와 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문제 3번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이기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이기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을 공제받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기르시고 부가세 신고서 저장을 잘 하시고, 부가세 신고서 가가지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터가 쭉 불러가지고, 그래서 여기 카드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분 카드 매출 보니까 여기 30만원 50만원 아까 여기 나왔죠. 카드 과세 50 현금 과세 30 나왔잖아요. 그래서 80. 여기는 아까 세금에서 발급한 거 세금에서 발급한 거, 그래서 여기 300만원짜리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해요. 여기 그래서 18번에 가셔가지고 18번에 가서 더블 클릭 전자신고 세액 공제 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만원 나왔죠. 전자신고 세액 공제 만원.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 평가 문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답안은 지정된 단위의 숫자로만 입력하시고 한글, 문자 사용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고, 오답은 점이나 뭐 1,000원, 원 으로 쓰면 안 되겠다. 숫자만 입력하는 숫자만. 이런 것들은 다 틀린 사례죠. 거래처 코드는 다섯 자. 플러스 기능이 안 된대요. 붙여넣기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복사 붙여넣기 같은데요. 수행 과제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고 작성한 답과 5번 답안이 다른 경우 오답 처리됩니다. 그 전에 내가 점표 입력했던 것이 잘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1번에 11번 평가 문제 매매추 점표 입력 조회 5월 10일자 추정 세금에서 수정 입력 사유 몇 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점표 매매추 점표 입력 가서 5월 10날 계약금, 그래서 여기 수정하니까 수정 사유가 4번이죠. 답은 4예요. 4만 쓰시면 돼요. 12번 평가 문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래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거래처 주 세방 기업에 전자 발행된 세금 계산서의 공고 가액은 얼마인가? 여기 답하고 전체 메뉴 가서 부가세 1번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여기는 일기 확정이잖아요.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어요. 매출과 매입 중에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인데 전자 발급 발행된 세금에서 그래서 세 방을 찾으래요. 세 방에 가니까 세방 기업 찾았죠. 여기 세방 기업에 발급된 전자 세금 계산서. 여기 공모 가액이 얼마냐? 2,050 맞죠? 그 다음에 13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래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는 총 몇 명인가? 그러니까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맞죠? 매출의 발급 매수는 31건.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매수는 31건. 여기 31 됐죠? 14번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를 조회하래요. 그래서 이계정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 보증금이자 간주 임대료 금액은 얼마인가? 아까 우리 해봤죠. 그래서 여기 전체 메뉴 가서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에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이때는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내가 아까 입력한 거 그걸 사용해야죠. yes 하시라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238, 356 그러니까 238, 356 콤마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238, 356 적으시고 15번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래요. 이계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세의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난이죠. 금액은 얼마인가? 답기 하시고 얘도 답기 하시고 부가세 신고서를 가가지고 전체 메뉴 부가세 신고서 그래서 이 계정이죠. 이 계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장된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1번 날 세금 계산서 발급분 2억 5,200
그래서 252, 000, 000 또는 252, 000, 000 콤마 없이 이래도 상관이 없다. 16번 이계정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서의 그 밖의 공제 매입세. 14번 세액은 얼마인가? 여기 잘 봐야 돼요. 금액하고 여기는 금액이고 여기는 세액이에요. 그래서 14번 가셔가지고 세액 13,000원을 써야죠. 13,000원. 13만원 쓰면 안 돼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 가서 13만원이가 13,000원인가. 잘 판단하고. 17번 평가 문제. 이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시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부가세 이기 예정 여기죠. 여기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계산서는 면세 금액이죠. 면세 금액. 면세 금액 신고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 가표에 가면은 과세 표준에 계산서 발급 및 수취네요. 계산서 발급 금액이 9,000이 있대요. 그러면 합계표 제출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봐야 돼요. 9천만 원이 여기 과세 표준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했구나.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 작성해야죠.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 부동산 임대. 여기 아까 우리 했었죠.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 작성했고. 3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는 공제받지 못할 16번이죠. 16번은 아무것도 없네.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신용카드 매출전병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 기타에 가면은 카드 매출 뭐 간주임대료 여기 신용카드 매출 수령이죠. 수령이니까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가셔가지고 여기 역추적을 보니까 신용카드 가세 13만원짜리가 있었네요. 그래서 얘는 합계표 제출해야 되고 답은 3번이네요. 18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2기 확정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과세 매출분 5번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기간은 2기 확정이죠. 10월부터 12월 저장된 데이터가 에이스실을. 그래서 합계금액 여기 5번 과세 매출의 여기 합계금액 과세 매출의 합계금액 418만원. 그 다음에 19번은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 신고세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난의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 이제 다 껴시고 여기 가셔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2기 확정이래요. 10월부터 12월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억 7,300이네. 그 다음에 20번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세액 27번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 27번은 이거죠. 이거. 그래서 2,431만 3,2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부가세 관리가 22점이네요. 22점. 이렇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실무수행 3번 결산. 결산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어요. 자동결산.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그래서 1번 보면은
자료 설명 12월 30일 현재 학계잔액시장표에서 확인되는 선거비용은 전액 공장 500번대죠. 화재보험료이고 당사는 11월 1일날 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1년치 보험료 120만원을 선납하고 자산 처리했대요. 그럼 이게 일반적 입력가서 11월 1일날 선거비용으로 전액 처리했죠. 전액 자산 처리했대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1년치 보험료를 전액 자산 처리했어요. 선거비용 처리했으므로 자산, 선거비용이 과대된 거죠. 여기 1년치 보험료 지출하고 전액 선거비용 했대요. 그러면 선거비용이 과대된 거죠. 그래서 선거비용을 감소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거비용을 감소하려면 대변의 선거비용이 야지 선거비용이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는 단기보험료, 단기분 보험료를 차변에 보험료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때 코드는 500번대다. 그래서 결산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 날 차변에 보험료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지금 보험료 지출이 120만원이잖아요. 보험료 지출이 120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120만원 지출했는데 월할 계산은 월할 계산은 나누기 10이라는 거죠. 나누기 12.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이에요. 근데 단기에 해당되는 거 단기 보험료를 잡아야 되잖아요. 발생이 단기 보험료. 그래서 단기 보험료가 11월, 12월 두 달치니까 곱하기 2하죠. 곱하기 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하니까 20만원 나왔죠. 20만원이고 대변에 선거비용을 감소해. 선거비용이 20만원. 아시겠죠? 예. 이게 처음부터 11월 1일날 돈 주면서 차변에 보험료가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선거비용이 100만원이에요. 대변에 현금.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은 현금이 120.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은 결산에 분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보험료 선거비용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120을 잡았기 때문에 결산 때 선거비용을 감소하는 분계, 그 다음에 보험료를 증가하는 분계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 1번은 단기분 법인세가 2,800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법인세 중간해납세액이 선납세금 개정이 있대요. 그러면 선납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잔액 확인은 학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에 가셔가지고 선납세금 나오죠. 재고자산 바로 위에 있어요. 선납세금이 1620만원. 1620을 기억하시고 여기는 일반적 입력 12월 31일에 가서 차변에 법인세가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2,800이 있는데요. 대변에 선납세금 미리 납부한 세금이 1620 있어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620은 내가 찾아야 돼요. 다 찾았으면은 선납세금이 대변에 선납세금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있어요? 나머지는 내년에 내는 거죠. 내년에 내야 될 법인세가 1180 이와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미지급세금이죠. 그래서 단기 법인세가 2,800이 있는데요.
예, 결산 전에 납부한 법인세는 선납세금을 해서 1620. 그 다음에 내년 3월 달에 내야 되는 미지급 법인세는 1180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닦여시고 이제는 결산자료 입력해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기말 재고자산을 입력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원재료 기말 원재료 10번이죠. 10번 가셔가지고 2500. 제품은 여기 이 7번이죠. 7번 9번에 7번 가서 얼마예요? 3100 입력을 해주시고 다 있어요? 다 있으면 전패 추가 yes 쓰시고 확인 눌러요. 결산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익처분.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가셔가지고 여기 저장된 데이터가 있대요. 내가 이익처분을 한 적이 없어. 이때는 안요를 해야 돼요.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가서 처음 작성할 때는 저장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한 적이 없으니까 이때는 안요를 해야 돼요. 이 안요를 해야지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제대로 끄집어 오는 거예요. 이때는 아니요. 그 다음에 처분 예정일, 당기 처분 예정일은 2024년 2월 28일, 정기는 2023년 2월 28일. 다 입력을 했죠. 뭐 처분 내역은 없네요. 그 다음에 전패 추가, 확인. 이렇게 하면 다 됐어요. 그래서 잘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에 가서 인여금 결산 분계, 그 다음에 결산 분계 잘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1번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조회하래요. 그래서 여기 전체에 가서 결산의 영수증 수치 명세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에 반영되는 11번 명세서 제출 제대상 금액 얼마인가 물어봤죠. 이때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 가가지고 여기 아까 여기 11번 있죠. 명세서 제출 제대상 금액 103만 5천원이네요. 103만 5천원이시고 그 다음에 22번 받으러 옴 현황 조회해가지고 1사분기 1월부터 3월에 할인받은 금액, 할인받은 받으러 옴의 총액은 얼마인가 여기 다 껴시고, 그래서 받으러 옴 현황은 여기 금융자금관리에 있어요. 금융자금관리에 받으러 옴 현황 가셔가지고 이때는 어음조회를 가는 게 좋아요. 할인받은 어음. 그래서 어음조회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전체 보관 할인 할인받음이고 거래 일자를 봐야죠. 거래 할인이 있었던 날짜는 언제냐? 2023년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건이 나오는 1000만원 1200 합은 2200. 알겠죠? 할인받은 금액 2200이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23번 거래처 원장 2월 말 우리은행 코드가 98005 당자이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원장 하래요. 여기 다 껴시고 거래처 원장에 가셔가지고 지금 잔액을 물어봤어. 잔액. 여기 잔액 그럼 잔액이죠. 기간 2월 말이래요. 그러면 2월 28일 엔터 치시고 계정 과목 당자이금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우리은행 당자이금 계좌에
잔액이 3,330만원 있습니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24번 거래처 원장에 가서 3월 말, 이번에는 2월이 아니라 3월 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103번이죠. 그래서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 여기 국민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3억 4,972만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5번 4월 말 세방 기업의 예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4월이에요. 4월 30일 4월 30일 계정 과목은 예상매출금. 그래서 세방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세방 기업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컨트롤 F 해가지고 세방 찾으면 되겠다. 나오죠. 그래서 2천만원이네. 잔액은 지금 세방 기업의 예상매출금 잔액은 2천만원. 4월 말. 그 다음에 26번 거래처 원장 하셔가지고 9월 말 보통예금 9월 30일 보통예금. 그래서 국민은행은 2억 100. 근데 여기는 1억 9,800이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이네. 그러면 신한은행 4억 7,055 맞고, 야한은행 104 빵빵빵 맞고, 하나은행은 3,241만 1,000원 맞죠? 답은 1번이네요. 27번 평가문제 일개표 올개표, 여기는 답하시고 일개표 올개표 가셔가지고 대개 월개표를 물어봐요. 그래서 1월 중에 발생한 여비 교통비 판관비죠. 판관비. 그래서 1월 치시고 판관비 가셔가지고 여기에는 노모비, 제조경비, 판관비, 여비 교통비 얼마예요? 판관비, 여비 교통비는 18만 1,000원이네. 18만 1,000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현금으로 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출한 판관비가 얼마냐, 여비 교통비가 얼마냐, 그럼 여기 18만 1,000원, 총액은 18만 1,000원 똑같죠. 이럴 때 급여인데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950, 현금이 아닌 12만 5천원, 뭐 카드로 줬다든가 다른 방법은 12만 6천원 아시겠죠? 혹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28번 3, 4분기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세금과 판관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매도부터 매도요? 7월부터 9월 07, 09 세금과 판관비 세금과 판매 관리비에서 세금과 그럼 얼마 나왔어요? 180만 3,835원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잘 봐야 돼요. 현금으로 지출한 세금과 90만 5천원, 현금 이해 방법은 80 얼마, 여기서는 180만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29번 10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 10월부터 12월 맞죠? 10월부터 12월에 제품 매출, 여기 제품 매출 10월부터 12월에 발생된 제품 매출은 5억 380만원 5억 380만원 알겠죠?
임대료 수입이 왜 대변했어요? 여기는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0번. 3월 말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 조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결산에 가면은 재무상태표 나오죠. 그래서 3월 말이래요. 3월 말. 3월 말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급어음은 부채죠. 부채 해가지고 3월 말에 지급어음 잔액은 2420 맞죠? 예수금은 428만. 예수금이 틀리네요. 가수금은 1500. 선수금은 560. 맞아요. 그래서 예수금이 틀렸어요. 2번. 그 다음에 31번. 재무상태표 조여가지고 5월 말 선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여기 5월 해가지고 5월 말에 선수금은 부채 있죠. 부채. 그래서 1365만 천원. 선수금은 1365만 천원이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평가 문제에서 12월 말 성급비용 잔액은 얼마인가? 12월 말이죠. 12월 말에 가서 성급비용 잔액이 얼마인가? 100만원. 1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33번 기말 제품 잔액은 얼마인가? 기말은 12월 31일을 말한 거예요. 기말은 날짜가 없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기말은 12월 31일. 그래서 12월에 가서 여기 12월에 가셔가지고 기말에 가서 제품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제품은 3,100만원. 맞아요. 3,100만원. 그 다음에 34번 12월 말 미지급 세금은 얼마인가? 여기 12월 말 미지급 세금은 부채죠. 부채. 그래서 아까 우리 분개를 했었죠. 여기 미지급 세금. 그래서 1180이 나와 있네. 그 다음에 35번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인가? 2월 이익잉여금 물었어요. 자본이죠. 자본.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얼마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은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은 3억 2,700 344 206 맞아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억 2,700 답은 2번이네. 자, 이와 같이 거래자료 입력해 받고 부가세 그 다음에 결산 그래서 그 평가 문제를 전부 다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강의 3번 근로소득 관리를 할게요.